그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환경 분위기, 이런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네, 다른 유형의 자살보다 또 우수형 자살은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요. 그다음 세 번째가 감정형 자살입니다. 이는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청소년들의 이런 공격성이 외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내부를 향하게 될 때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돼서는 자살을.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자위, 그러니까 그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을 자해하는 거, 그쵸?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심화 발전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네, 해하는 자살하는 행동까지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네, 청소년기 특징, 통제, 제어가 불가능한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감정형 자살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이제 세 개를 또 살펴보시면, 정신장애형 자살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그쵸, 정신분열증, 특히나 불안증, 강박증을 보이는 이런 청소년의 경우, 네, 지속적인 절망감, 위기감을 뭐 반복해서 여러 번 경험했었을 때, 아이들의 이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네, 극도로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충동성이 고조의 상태에서 네, 발생하기 때문에 자살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뭔가 네, 이런 정신적인 그 장애, 질병과 관련된 유형의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장애형 자살인데요. 외모 컴플렉스, 그래서 외모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신체나 이런 거에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뭔가 그 교통사고로 이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장애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열등의식으로 나타날 때 이 세상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해서 극단적인 이런 신체장애형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행동형 자살인데요. 이것은 청소년들이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이런 어른들이 이런 청소년들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우 결국에는 이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인해서 또는 어른 이런 권력 집단에 대한 네, 이런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의 이런 대응에 반항하는 형태로 문제행동형 자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이러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자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 자살은 굉장히 충동적으로 일어나며 이런 자신의 고통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표현이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의 특징은 상당히 이제 네, 그 자살을 모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가장 큰 핵심적인 게 충동적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네, 외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다양한 고통에 도움을 호소하는 표현이자 결국에는 네, 모방 자살의 사례가 많다. 자,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2010년도에 청소년 자살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런 심리적인 부적응 증상이 없고 평소에 잘 생활하고 적응하던 아동도 이런 청소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네, 증상이 없고 평소에 잘 생활하던 이런 아이들도 회피하기 위한 충동적인 이런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시면 자, 남에게 네, 이제 조정 당하거나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었고, 세 번째, 자신의 삶을 정말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나 이렇게까지 힘들어요. 내 심리를 알아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극단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자살을 택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이런 또래와 동반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모방, 네, 자살 시도인데요. 평상시 이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대상, 그 다음에 왜 연예인 그 죽음에 따라서 굉장히 이 연예인들을 추종하는, 네, 이런 일반 그 청소년들이, 네, 연달아서 자살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채팅방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이들과 함께 또래 또는 성인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죠. 이런 위험한 현상들이 바로 청소년기 자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들은 이제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등의 영향으로 죽음에 대한 뭔가 판타지,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게임 속의 상황과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뭔가 게임이나 이런 판타지 소설의 영화나 이런 매체에 빠져서 죽음에 대한 이제 모호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자살 특성이죠.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자살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첫 번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살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자살에 대한 이런 사회학적 관점은 드리켐이라는 학자가 이런 자살론이라는 책을 편찬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자, 어쨌든 뭐 드리켐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자살을 이론화시킨 학자입니다. 이 드리켐에 따르면 자살을 개인의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이런 사회적인 관련성 차원에서 이는 살펴보았고, 이런 사회적인 통합성이 결여됐었을 때 자살 행동은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그 이론을 정착화하고 제안하면서 자살은 사회적인 통합 정도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이제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사회가 극심한 아노미 현상을 겪어들 때 사회 통합력은 당연히 약해지죠. 그래서 이때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살률이 높아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살 이론으로는요,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자살에 관련된 입장이 우울증, 우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지 자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론들을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이드는 우울을 자기 도취적인 대상에 대한 이런 대상의 상징적인 이런 상실과 관련된 하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사랑하는 상대와의 이런 이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어쨌든 내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런 도취적인 대상의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결국 이 우울. 그래서 이 우울이 극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는 우울증이 심각하고 우울이 높아지면은 결국 자살의 행위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이제 그 심리학적인 이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 자, 사랑하는 이런 대상의 상실에 직면해서 슬픔과 분노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쵸? 그렇게 쌓여서 결국에는 무의식화되어서 굉장히 자신의 이런 자아를 약화시키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는데 이때 이제 우울증, 우울 상태가 생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살 이론이 인지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지적인 관점은 이제 백이라는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데, 백은 우울과 자살을 설명하는 이런 인지 이론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그쵸? 대표적인 인물로 사람들이 우울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